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각계약진, 아니죠, 4분 오열돼 있었던 야권이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목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고 전국의 핵이기 때문에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범야권 연석회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연석회의에는 어떤 분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예, 어저께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당 정치권 세력 중에 민주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민주화운동과 또는 종교계의 원로분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외연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또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모이실 수 있는 부분은 다 모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연석회의 구성을 시민사회분들이 주도를 하셨습니다. 네. 정당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원칙 중에 하나가 내부에 이견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통합진보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특검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되는 사건을 법안에 특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특검 제안을 최초로 했던 건 저희 정의당입니다.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팀장을 찍어내는 직후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 검찰수의 공정성을 기대하긴 매우 어렵다, 특검을 검토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구체적인 안을 내신 것은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민주당도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연석회의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네. 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그리고 범위, 기간, 그리고 수사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직 다 열려있기 때문에 예. 함께 논의를 해나가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측이 만들어 온 안이 일단은 초안이 되겠군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살을 붙이고 빼고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이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거론이 돼 왔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군으로까지 확대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정원이나 군이 과연 과거에 특검의 대상이 됐었던가, 또는 특검의 대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특검의 대상이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나중에 특검이 되더라도 자료 제출 같은 것들, 또 증언 등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특검을 만들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례는 없었던 일이죠. 글쎄요, 저도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쭉 특검을 한번 대강 훑어봤지만 군이나 어떤 국정원 대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검이 가장 주력해서 파헤쳐야 될 사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사실 범위가 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자체가 이미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거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윤곽은 드러났고 그 지시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또 더 많은 것은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들어가고 국가보훈처의 교육도 또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세 개 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와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법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난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또한 또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주요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그런 사안들, 그리고 이것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외압 의혹들, 예. 이런 부분들이 주로 파헤쳐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네, 이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연석회의 명의로 나눈 어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여기에 지난 대선을 관건 선거, 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을 했더군요. 예. 뭐 대선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선거였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안에 어느 분도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하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야당이 그리고 또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요구를 아주 한치도 물러섬 없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계신 건데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의미에서 대선 불복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표현이야말로 마치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온한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어저께 모였던 그 취지를 왜곡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불온하게 규정하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도는 경계해야겠지만 예.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 대선 인정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겠죠.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자유나 마음,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자체가 불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이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선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그것을 자신의 계획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연석회의의 공식 입장은 관건 선거, 헌정 질서 훼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서 책임까지 묻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어저께 요구가 세 가지로 딱 요약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이 세 분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불법 선거의 진실을 밝힌 것을 비흔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퇴진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이나 군 등의 어떤 선거 개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구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검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지금은 김기춘, 남재준 그리고 황교안 이 세 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임 범위가 더 확대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특검이라는 건 당연히 특검 결과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면 새누리당의 설득이 전제되거나 또는 굴복시켜야 될 텐데요. 묘안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때면 정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왔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기초, 대전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권이나 어저께 모인 분들도 결코 이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든 정쟁 중단하자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새누리당이 계속 그래왔다면, 네. 특검에 이것을 맡기게 되면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되게 되면 여나야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나오면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어서 여기다 수사를 맡기면 당분간 국회는 정치권은 민생과 또 복지 문제 이런 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로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것이 일면의 진심이라도 담고 있다면 이것이 현명한 어떤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결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특검법 공동 발의가 연대 고리로 보입니다만 그 법안 조율을 막고 법안 조율 말고 예. 또 관철을 위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를 거론도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반대하셨고 저희 정의당은 아직 원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지금 깊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시점에서는. 네. 그러나 강력한
공동행동 같은 것들을 뭐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공동 집회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뭐 이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 말고 네. 이제 원외의 활동들인데 일단 어저께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크게 보면 온라인 시민광장을 열어서 네. 특검법 도입, 뭐 아까 말씀드린 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같은 것을 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네. 집회라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지금 서울서한연석회의 같은 회의를 쭉 열어나가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뭐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네. 예. 어제 모임에는 그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했던가요? 그렇진 않고요. 어떻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 또는 원로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그 지역별 설명회 같은 행사에는 뭐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개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이 장외 집회는 아닐지라도 실내에서 그런 설명회 같은 행동을 하는 데는 합의가 된 상황이다. 지금 장외 집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뭐 장외란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지만 국민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고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 이런 것도 뭐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외다 이런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대중 집회 같은 것은 이미 그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시국회에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새로운 집회를 달리 기획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건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에 그 연석회의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이러한 상황도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한 바 없고요. 네. 두 개의 축이 함께 가는 것이다. 양쪽에 많은 분들이 겹치기도 하지만 네. 또 겹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폭넓은 어떤 협력을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그런 구체적인 논의에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축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연기하는 것에 안철수 의원 측이 반대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든가요? 그래서 저도 아직 민주당 입장에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직 그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예산 연계 그 정치적인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산 문제는 지금 좀 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다양한 다른 노력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 이건 뭐 안철수 의원 측에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예산안 연계를 민주당이 뭐 당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한다면 안철수 의원 측이 이 연대 회의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인지. 그건 진짜 저한테 물어보실 건 아닐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민주당도 서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예. 네. 특검법이든 선진화법이든 지금은 여야 일방만으로 어떤 법안을 관철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선진화법을 새누리당 요구대로 야권에서 들어주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바터 이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제가 국회 선진화법이야말로 새누리당이 과거에 주장을 해서 만든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소위 일방적으로 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국회 내에서 불법적인 그 폭력 사태 같은 건 막자 이런 것인데요. 네. 지금 와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건 이제 자기네가 다수가 돼서 네. 이 입장이 진짜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그런 것인데 이건 뭐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제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거래한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정의당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법이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그 야권 요구대로 완전히 관철이 안 되더라도 협상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요. 일부 후퇴할 수도 있을 텐데 특검법의 마지노선 같은 것이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낸 것은 안철수 의원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것을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이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여당이 아예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협상 상황 매 상황마다 연석회의 내 여러 세력의 입장을 이렇게 뭐라고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전술을 여당이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석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조직인데 그 뭐 합의된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저는 큰 걱정하지 않는 것이 네.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낸 게 안철수 의원 아니신데요. 네. 안철수 의원 안이 뭐 매우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내부의 이견이 이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석회의가 오히려 힘을 좀 단단하게 모아서 이번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어떤 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큰 거 아닐까요? 너무 이렇게 내부의 이견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의 의견이 아니라요. 예. 만약에 이것도 뭐 새누리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새누리당이 좋다. 국정원은 특검하자. 근데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수정안을 낼 그런 경우에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때 가서 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의 연석회의가 이어질지, 그래서 선거 국면에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야권 연대가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그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네. 그 어느 주체도 이것을 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연결시키자, 내년 지방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하자, 이런 의논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뭐 흔히 이제 원포인트 연대라고 부른다면 용어 쓰기보다는 저는 이 단일 사안에 대한 어떤 연대란 표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단일 사안에 대한 협력과 공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야권 연대가 꼭 뭐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뭐 연대란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런 표현 안 써도 좋다고 보고요. 일단 이 사안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어제 그 천호선 대표께서 올리신 트윗을 보니까, 예. 상당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혹시 예. 선거를 염두에 둔 야권연대, 이것까지 고려를 하시는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국정원 문제가 너무 오래됐는데, 네. 공방만 있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특검이라는 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제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저께 모여서 그런 것들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뭐 말씀이고요. 그것이 선거에서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천 대표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뭐 저희 당이 작은 당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좀 다해야 합니다. 저희 당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진보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구나라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인데요. 네. 매우 벅차죠. 제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당의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뭐 지금부터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기획하고 잘 준비하고 지휘하는 것 이것이 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출마 의사는 없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보고 출마하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얼마 전에 이게 잘못된 기사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예. 제주에 최근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주 도지사나 도의원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그건 같아요. 저희가 아니고 저희 당에서 네. 비록 제주도의 당이 저희가 이제 만든 지 1년이 됐고 네.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합니다만 저희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저희 당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제주도지사 후보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국에서 특히 이제 울산, 전북, 인천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몇몇 지역들도 적어도 선거 때 뛰어들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제일 큰 고민이 서울 경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내부의 고민인데 네. 아직은 뭐 고민의 일단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전북, 인천은 후보를 낸다고 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네. 거의 확고히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경기는 아직 고민 중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제주는 제주도를 방문하신 김에 여기도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지금 전남 이것도 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